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진행할 논문은 The Devil is in the Labels, Noisy Label Correction for Robust Singgraph Gener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VPR 2022에 선정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111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Introduction에서는 Singgraph Generation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inggraph Generation은 모든 객체 인스턴스를 감지하고 객체 간 시각적 관계를 탐지하는 과정으로 포괄적인 시각적 장면 이해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각각의 싱그래프는 시각적으로 기반이 되는 그래프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노드는 객체, 엣지는 시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비주얼 개념과 같은 대규모 SGG 벤치마크가 등장하고 성능이 좋은 오브젝트 디텍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해당 분야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어와이즈 관계의 조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SGG 데이터셋 내 다양한 트리플렛의 분포는 다른 태스크보다 훨씬 더 불균형해졌는데요. 이것을 롱테일 분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신 SCG 모델들의 성능은 헤드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는 테일 카테고리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싱 전략인데요. 클래스별 샘플 리샘플링 또는 로스 리웨이팅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력 카테고리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스드 모델 베이스드 전략인데요. 사전 학습된 편향된 SGG 모델을 활용하여 디바이어싱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바이어싱 성능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데이터셋의 그라운드 트루스 주석에 대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수동으로 주석이 달린 모든 포지티브 샘플은 모두 동일하게 정확하다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주석이 달리지 않은 모든 네거티브 샘플은 완전히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equally라는 표현은 모든 포지티브 수러 라벨이 높은 품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셋 분류 문제에서는 각 샘플이 고유한 라벨을 갖지만 SGG 태스크에서는 하나의 주체, 객체성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타당한 수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SGG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불가피한 주석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화 경향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의미적 세분성을 가진 여러 개의 적절한 수러 중에서 주석자는 가장 일반적인 수러를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man, bike라는 주체 객체가 있을 때 riding보다 덜 정보적인 on으로 주석을 달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어 무작위라는 특성인데요. 이는 동일한 주체 객체성에 대해서 동의어적인 수러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는 무작위로 하나의 수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스커트라는 주체 객체성이 있을 때 has, with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동일한 이미지에서도 주석이 일관되지 않게 부여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모든 포지티브 샘플이 동일하게 정확한 것이 아니며 일부 샘플은 더 세분화된 라벨을 가질 수 있고 더 일관된 라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석되지 않은 모든 네거티브 샘플을 배경으로 간주하고 모델을 학습합니다. 즉, 주체와 객체 간 시각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인데요.
역시 저자들은 모든 네거티브 샘플이 절대적으로 배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부 네거티브 샘플은 사실 주석이 누락된 foreground 샘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제거하고 저자들은 SGG를 노이즈 라벨 학습 문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SGG 태스크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의 정답 주석 품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모델 어그노스틱한 나이스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이즈 샘플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품질의 수러 라벨을 다시 할당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나이스 학습 과정을 거치면 더욱 정제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GG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는 세분화된 수러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유사한 시각적 패턴 간 주석 불일치를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포지티브 샘플 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SGG에서 편향된 정도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싱글프 제너레이션은 시각적 데이터를 의미론적 그래프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초기 연구는 시각적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각 객체를 개별적으로 간주하고 객체 간 관계를 직접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간과된 시각적 컨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급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메시지 패싱 기법 또는 트리나 그래프 구조를 기반한 모델링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이 Unbiased Single Generation에서는 서로 다른 수러 카테고리 간 성능 차이에 집중했는데요. 편향되지 않은 SGG 모델들은 리밸런싱 전략과 편향된 모델 기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석의 희소성 문제나 의미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본 노이즈 주석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자들은 처음으로 SGG 데이터셋에서 원래 이 노이즈가 포함된 정답 주석을 명시적으로 정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연구 중에 노이즈 라벨을 학습하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노이즈 모델을 활용하여 노이즈 라벨과 정답 라벨의 분포를 추정한 다음 이 노이즈 샘플을 삭제하거나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망, 조건부 랜덤 필드, 지식 그래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항상 풍부한 정답 샘플을 필요로 하고 이는 많은 노이즈 라벨 학습 데이터셋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손실 함수를 설계하여 노이즈 샘플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저자들은 최초로 SGG를 노이즈 라벨 학습 문제로 공식화하고 새로운 노이즈 샘플 탐지 및 보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셋 i가 주어졌을 때 SGG는 각 이미지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n은 이미지 i의 노드 집합을 의미하고 e는 이미지 i의 엣지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 그래프 G는 Visual Relation Triplet인 Subject, Predicate, Object의 집합 TI로 지칭할 수 있고요. 이 트리플렛의 TI는 또 두 개의 합의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TI 플러스는 이미지에서 주석된 모든 포지티브 트리플렛을 의미하고 TI 마이너스는 이미지에서 주석되지 않은 모든 네거티브 트리플렛을 의미합니다. 이 TI 플러스를 모두 합친 집합을 T 플러스, TI 마이너스를 모두 합친 집합을 T 마이너스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노이즈 샘플 디텍션입니다. 모든 잠재적인 노이즈 네거티브 샘플,
즉, 주석이 누락된 Visual Relation Triplet을 탐지하는 단계입니다. 감지된 모든 노이즈 네거티브 샘플에 수도 포지티브 라벨을 할당하는데요. 이제 out of distribution 탐지 문제로 공식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주석된 포지티브 샘플을 in distribution 학습 데이터로 간주하고 모든 주석되지 않은 네거티브 샘플을 OOD 평가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 주석된 포지티브 샘플인 T 플러스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추론 시에는 각각의 T-에 대해서 정경으로 판결될 가능성과 수도 포지티브 수로를 예측을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방법을 따르면서 confidence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총 2개의 네트워크 출력 브랜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lassification 브랜치인데요. 모든 포지티브 수로 카테고리에 대한 확률 분포인 P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confidence 브랜치로 신뢰도 점수인 C를 예측하며 이는 해당 샘플이 in distribution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각 샘플 Ti-에 대해서 신뢰도 점수 Ci가 특정 인계값 세타보다 크면 해당 네거티브 샘플을 노이즈 네거티브 샘플로 간주하고 작으면 노이즈가 아닌 샘플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GTI-가 1일 경우 TI-의 수도 라벨은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에서 얻어진 예측 결과인 아그맥스 PI, 여기서 PI는 예측된 확률입니다. 이 아그맥스 PI를 기반으로 직접 할당을 해주고 예측된 평균 신뢰도 점수가 서로 카테고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헤드, 바디, 테일 카테고리에 다른 인계값을 설정했습니다. 실험 시에는 헤드는 95%, 바디는 90%, 테일은 60%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NSD 과정을 학습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이 두 가지 브랜치를 함께 학습하기 위해 예측된 확률과 해당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인 YI를 결합하여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정된 확률 Pi'은 신뢰도 Ci를 반영한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모델이 출력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여기서 CI가 작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정답 확률 분포에 대한 힌트를 요청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eg NSD 목적 함수는 아래 보시다시피 weighted curse entropy 손실과 regularization penalty 손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PIJ''과 YIJ는 각각 PI, YI의 J번째 요소를 의미하고 WJ는 J번째 수로 카테고리의 빈도의 역수로 설정되어서 롱테일 문제로 인한 신뢰도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페널티 손실은 네트워크가 항상 C는 0을 선택하고 정답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방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음은 포지티브 노이즈 샘플 디텍션 단계입니다. 실제 포지티브 샘플 집합인 T 플러스와 앞서 구한 네거티브 NSD에서 노이즈인, 즉 실제 라벨이 있어야 하는 경우인 T 노이즈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새로운 포지티브 샘플 집합인 T 틸다 플러스를 형성합니다. 퍼즈 NSD 모듈은 클러스터링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 T 틸다 플러스의 모든 노이즈 샘플을 감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모든 포지티브 샘플을 서로 다른 노이즈 정도를 가진 여러 개의 하위 집합으로 나누고 그중 가장 노이즈가 많은 하위 집합에 속하는 모든 샘플을 노이즈 포지티브 샘플로 간주합니다. 특정 수로의 라벨이 다른 시각적으로 유사한 샘플들과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 클린, 즉 깨끗한 노이즈가 없는 샘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석들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사한 시각적 패턴을 가진 샘플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수로는 노이즈 샘플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 트리플렛인 윈도우 인 룸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노이즈 트리플렛인 플랜트 인 윈도우, 피플 인 엘리펀트와 다르게 시각적으로 유사한 샘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 덴시티 기반의 포지티브 노이즈 샘플 탐지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사전 학습된 이 FPSGG 모델을 활용해 모든 트리플렛의 특징을 추출하고 수러 카테고리 K에 속하는 i번트 샘플의 시각적 특징을 HIK 그리고 각 샘플을 TIK로 표기합니다. 이때 동일한 수러 카테고리 K에 속하는 모든 포지티브 샘플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 행렬을 DIJK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DIJK는 각각의 HIK, HJK의 시각적 특징 간의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구한 다음 제곱한 값입니다. 즉 DKIJ가 작을수록 TIK와 TJK가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샘플 TIK의 로컬 덴시티 로우 IK를 해당 샘플과 유사한 거리에 위치한 샘플 개수로 정의하는데요. 수식을 보면 여기서 1은 인디케이터 펑션을 의미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는 이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 수러 K에 대한 컷오프 디스턴스인 DCK에서 거리 행렬의 값을 뺀 값이 0보다 큰 개수를 로우 IK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CK는 거리 행렬 DK의 모든 값 중 작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상위 A%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실험 시 헤드는 50, 바디는 25, 테일은 12.5%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즉 헤드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가까이에 있는 상위 50%의 샘플 개수를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 밀도 로우가 높은 샘플일수록 동일한 수러 카테고리의 샘플과 더 유사하게 분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서로 다른 로우 값에 따라 여러 하위 집합으로 분할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낮은 로우 값을 가지는 하위 집합에 속하는 모든 샘플을 노이즈 포지티브 샘플인 T 틸다 노이즈 플러스로 간주하고 NSC 모듈에서 라벨을 보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컷오프 디스턴스인 DCK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컬 덴시티 로우의 분포는 컷오프 거리 DCK 또는 알파 퍼센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컷오프 거리를 50% 그리고 1%로 설정했을 때 각 샘플들의 로컬 덴시티 분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컷오프 거리는 전체 피처 스페이스를 더 많은 클러스터로 나누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수러 카테고리는 다양한 의미적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원 안에 E는 플랜트 인 베이스, 바나나 인 핸드와 같이 내부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녹색 원 안에 E는 man in shirt, person in coat와 같이 입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수락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른 컷오프 거리를 설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노이즈 샘플 커렉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포즈 NSD에서 탐지된 모든 노이즈 포지티브 샘플을 기반으로 NSC 모듈은 노이즈 포지티브 수러 라벨을 보정합니다. 이때 특정 샘플의 수러 라벨이 시각적으로 유사한 다른 샘플들의 라벨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동일한 주체와 객체 카테고리를 가진 샘플과는 더욱 그러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걸 in chair의 경우 동일한 걸 chair 수러를 가진 시각적으로 유사한 샘플들이 걸 sitting on chair이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in을 sitting on이라고 보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웨이티드 KN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노이즈 포지티브 샘플의 가장 적절한 수러 라벨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웨이티드 KNN은 가까운 샘플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먼 샘플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샘플 ti의 k개의 최근접 이웃 집합을 ni라고 했을 때 ti의 새로운 라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실험 시에는 k를 3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v는 수러 카테고리, rj는 샘플 tj의 수러 라벨을 의미하는데요. 즉 수러 카테고리가 특정 수러 라벨에 속할 경우 이를 인디케이터 펑션을 거친 다음 가중치를 곱해준 다음 이웃 집합 중에서 가장 확률이 큰 수러 카테고리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각 이웃 샘플에 할당되는 가중치인 wij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dij는 앞서 보았듯이 샘플 hi와 hj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의미하고 abc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이때 동일한 주체 객체 카테고리를 가진 샘플만 고려하기 때문에 NSC 모듈은 매우 빠른 추론 속도를 가진다고 하고요. 새롭게 할당된 라벨이 기존 라벨과 동일할 경우에는 라벨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experiments입니다. 우선 experimental setting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셋은 10만 8천여 개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챌린징 VG 데이터셋에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150개의 객체 카테고리와 50개의 수러 카테고리를 유지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전체 이미지 중 70%는 학습용, 30%는 평가용, 학습 데이터셋에서 5,000개의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활용했습니다. 기존 연구를 따라서 학습 데이터셋 내 샘플 수에 따라 모든 수러 카테고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헤드는 10K 이상인 수러, 바디는 0.5K에서 10K 사이인 수러, 테일은 0.5K보다 작은 개수를 갖는 수러 그룹을 의미합니다. 태스크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SGG 태스크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인 프레드스레스는 객체 정답 라벨이 주어진 상태에서 객체 간 수러만 예측하는 태스크이고, 두 번째 SGCLS 태스크는 객체의 정답 바운딩 박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객체 라벨과 수러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 SGGE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모든 객체의 바운딩 박스와 객체 라벨 그리고 수러 모두를 예측하는 가장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매트릭은 3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recur at k입니다. 이는 상위 k개의 신뢰도가 높게 예측된 트리플렛이 정답에 포함될 비율을 측정하고 실험 시에는 k를 50과 100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mean recur at k로 각 수러에 대해 개별적으로 recur를 계산한 다음 평균 낸 값이고요. 마지막으로 mean은 모든 mean recur at k와 recur at k 점수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recur at k는 헤드 수러에 유리하고 mean recur at k는 테일 수러에 유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mean이라는 세 번째 지표를 추가하여서 서로 다른 수러에서 모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 점이 기존에는 recur과 mean recur를 조합 평균한 F1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F1 지표를 측정하였을 때 성능이 좀 낮게 나와서 mean 지표라고 새로 저자들이 정의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타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팅인데요. 나이스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즉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모든 SGG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모티프 그리고 VC3 크게 2가지 모델을 선정하였고 최신 SGG 방법론과 비교하였습니다. 일반화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요. TD, PCPL, 코그트리 DLFE, BPL SA 등은 모두 모델 어그노스틱한 디바이어싱 전략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 합치는 형태로 비교를 했고 KRN, GRCN은 MSTN,
BGNN, DT2ACBS 등은 특정 SGG 모델을 설계하여 개발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따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기본적인 모티프와 VC3와 비교했을 때 모든 세 가지 태스크에서 min recur k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 어그노스틱한 디바이어싱 전략과 비교했을 때 MRK 지표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고 RK 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일 카테고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헤드 카테고리에서의 성능도 잘 유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나이스는 다양한 수락 카테고리 간의 정확도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평균 점수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모듈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그 NSD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인데요. 신뢰도 점수의 임계값 세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였으며 이 특정 카테고리의 임계값 세타를 100%로 설정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를 수도 라벨로 할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세 가지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선택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수락 카테고리에서 누락된 트리플렛을 추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바디 및 테일 카테고리에서만 추출하는 경우, 세 번째는 테일 카테고리에서만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헤드, 바디, 테일 카테고리의 임계값 세타는 각각 95%, 90%, 60%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모듈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서 내그 NSD의 출력과 원본 포지티브 샘플만을 사용하여 SGG 학습을 진행한 뒤 성능을 리포팅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서로 다른 임계값 설정은 특히 recur K에서 높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내그 NSD에서 누락된 테일 수로만 추출했을 때 나이스가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그 NSD를 통해 정제된 샘플과 원본 포지티브 샘플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SGG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내그 NSD 모듈은 MRK 지표에서 모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내그 NSD를 통해 확보된 포지티브 샘플이 SGG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지티브 NSD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인데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대해 알파 퍼센트에서 정렬된 컷오프 거리 DC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있고, 이는 각 수락 카테고리의 클러스터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작은 컷오프 거리는 다이성을 가진 수로에 보다 적합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5가지 대표적인 설정을 선택했는데요. LLL, MMM, SSS, SML, LMS가 있으며 여기서 LMS는 컷오프 거리 DC가 큰 값, 중간 값,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실험에서는 알파 퍼센트를 50%, 25%, 12.5%로 설정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즈 NSD만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원본 네거티브 샘플과 정제된 포지티브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수락 카테고리에 대해서 컷오프 거리가 너무 크거나 작게 설정하면 모델 성능이 저하되었는데요. 다이성을 가진 수로인 헤드에서는 작은 컷오프 거리가 노이즈 샘플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며 단일한 의미를 가진 테일에서는 큰 컷오프 거리가 더욱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험에서 SML 설정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포즈 NSD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원본 T+에서 검출된 클린 포지티브 샘플과 원본 네거티브 샘플을 활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포지티브 샘플 집합인 T+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포즈 NSD 구성 요소만으로도 훨씬 적은 포지티브 샘플을 사용하면서 높은 min recur 지표를 보였고요. 네거티브 NSD와 포지티브 NSD만을 개별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베이스라인 성능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퍼즈 NSD에 의해 정제된 허위 집합이 SGG 학습에 더 적합하며 다량의 노이즈가 포함된 퍼지티브 샘플이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저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SC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인데요.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WKNN에서 이 K 값이 있으며 K를 1, 3, 4일 때 모두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K 값에 대해서 모두 강건성을 보였으며 다양한 평가 지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실험 시에는 K를 3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NSC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없을 때에 비해서 NSC를 적용했을 때 민 리커렉 K와 아렉 K 모두에서 SGG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NSC는 항상 노이즈가 포함된 샘플에 대해 더 적절한 라벨을 재할당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SE를 사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했는데요. NSC 적용 전후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맨 스케이트보드 및 맨 암 수러의 온 라이딩 및 헤즈 윗 수러의 TSNE 분포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는 분류 이전 계층에서 추출된 피처이고 PNSD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자는 서로 다른 그래뉴얼리티를 가진 수러쌍을 보이고 있지만 후자는 동일한 세분성을 가진 수러쌍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GT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사한 시각적 패턴이 보다 일관된 그라운드 트루스 주석을 가지도록 보장해서 학습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티프와 모티프 나이스 모델이 생성한 정성적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는 누락된 false positive 수러인 커버링 등을 더 잘 탐지하고 있고 더 세밀하고 정보량이 많은 수러, 예를 들어 on이 아니라 growing on, above가 아니라 covering 등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기존 SGG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타당해 보이는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수동으로 주석이 달린 모든 포지티브 샘플은 모두 동일하게 정확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가정은 주석이 달리지 않은 모든 네거티브 샘플은 완전히 배경이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SGG를 노이즈 라벨 학습 문제로 재정의하고 새로운 모델 어그노스틱 노이즈 라벨 보정 전략인 나이스를 제안하였습니다. 나이스는 노이즈 샘플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샘플에 더 적절한 수러 라벨을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그 NSD를 통해 잠재적인 트리플렛을 일부 추출할 수는 있지만 추출된 수러가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일부 하이퍼 파라미터는 수러 카테고리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지표 간의 최적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